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재명 의원, 그 사람 머리 위에는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 죽음의 망토가 펄럭인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뉴스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네 번째 죽음, 타살 같은 자살,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몸이 안 좋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 무엇이 개입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엊그제 김모 씨 46살 이 남자가 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여친이라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죠. 배씨 성을 가진 5급 공무원, 경기도 총무과 의전비서관, 정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김혜경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이 배모 씨하고 이번에 숨진 채 발견된 김 씨하고가 예삿 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배 씨가 구입한 배 씨 이름으로 된 집에서 이제 이 김 씨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의원은 그 사람이 나오고 무슨 상관? 검찰과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다 못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놀랄 만한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새로운 증언이 나왔는데요. 네. 숨진 김모 씨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에 김혜경 씨를 수행한 운전기사였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분이 그 기무사 출신으로 경기도 산하기관 비상임이사였죠. 네. 지난달 26일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네. 그때 경찰이 그냥 단순 참고인이다 아, 예.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언론의 보도 결과 그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 최측근인 아까 말씀하신 5급 공무원 배모 씨 집에서 살았고 네. 개인 카드를 빌려줄 만큼 친밀한 사이였다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에 고 김모 씨의 카드가 쓰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드 바꿔치기라고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의원은 모르는 사이다. 언론 검찰이 날 죽이려 한다 이런 얘기 해놨습니까? 아이고. 네, 어제 그 지인이 새로운 증언을 한 것입니다. 네. 얘기를 하자면 예. 기사로도 일을 하셨습니다. 기사로 같이 수행기사로서 운전을 직접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아하, 예. 이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예. 근데 경선 후보들 가운데 네. 배우자 전용 차량을 사용한 건 김혜경 씨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김 씨의 지인이 또 어떤 증언을 했냐 하면 네. 경선할 때 당에서 지원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와 같이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당에서 지원 안 했기 때문에 숨진 김모 씨가 운전을 했다는 그런 증언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중에서 부인한테 예우를 하고 지원을 하는 유일한 사람은 퍼스트레이디입니다. 다른 고위공직자의 부인은 공식적으로 지원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 뭐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등등, 대법원장, 그 본인들은 예우를 하지만 그 부인 배우자들은 이제 하지 않는데, 자, 여러분, 수행비서 때문에 곤욕을 치른 우리나라 뭐 기업인들, 고위공직자 한둘이 아니죠. 왜냐? 수행비서는 그 자기가 모시고 다니는 당사자는 물론 이러니와 그 집안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수행비서입니다. 왜 지난번에 대한항공 그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터졌을 때 그때도 수행비서 입이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세인의 관심을 끌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숨진 김모 씨도 말이죠. 만약 수행비서였다는 게 사실이라면 가령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존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분이 생전에 계셔가지고 네. 참고인이었지만 예. 뭐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다든지 네. 그래서 새로운 증언을 하게 되면 예. 정말 이재명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예.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만약 그 숨진 김모 씨가 살아 있어 가지고 그리고 수행 기사, 운전기사 역할을 했다는 게 사실로 2번, 3번 확인이 되고 숨진 김모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재명 의원의 뭐 정치적인 생명은 차치하고서라도 형사적 절차, 뭐 민사적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이제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본인은 이제 숨을 거둬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도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보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재명 의원 측이 어제 즉각 반발하면서 반박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네. 이 의원 측은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입장문에서 예. 이 의원 측은 대선 경선 기간 김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의원 측은 이 의원과 김혜경 씨는 모두 과잉 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팩트는 매우 간단한 거예요. 이 46살 숨진 김 씨가 운전기사였느냐 아니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 아니면 0%지 뭐 7대 3이니 5대 5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한 팩트. 이제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으니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또 새로운 팩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숨진 김 씨가 만약 운전기사였다는 또 다른 증언이 나온다든지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에 또는 이 운전기사 김 씨가 김혜경 씨를 태우고 운전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라든지 그 관련된 CCTV의 동영상이라든지 이것이 나오는 순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의원 측 입장문에서 네, 좀 이렇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대선 경선 기간 김씨 차량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아하, 그럼 다른 기간에는 운전했다는 얘기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그리고 이 경찰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경찰은 이렇게까지 그냥 기자가 취재해도 이 정도인데 그냥 단순 참고인 조사만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좀 이게 경찰이 아직도 좀 석연치 않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전현석 기자가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했는데요. 정치인들이 사실과 다르다 했을 때는 어떤 사실과 다른지 육하 원칙 중에 말이죠.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과 다르다 했을 경우에 대선 기간 동안에는 운전하지 않았지만 경기도 지사를 했을 때 또는 성남시장이었을 때 그때는 운전을 했었다. 이제 이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정치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이재명 의원은 몰랐다. 하지만 아하. 알아보니 자기 부인은 알고 있었더라. 근데 대선 경선 기간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이번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거기에 있는 K 아파트 이게 바로 이재명 의원의 자택,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자택이 있는 곳입니다. 꽤 넓은 아파트인데요, 한 60평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의원이 살고 있는 그 자택 바로 옆집, 딱 붙어 있는 집, 이제 거기가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줄여서 GH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거기 직원들의 합숙소로 쓰였다라는 게 경기도 측 얘기였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조사를 하고 대책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네,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네, 뭔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영 아닌 것입니다. 네, 좀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네, 경기도와 아까 말씀하신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예, GH 직원 합숙소 관련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해서 네, 관리 부실 등 일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했다고 합니다. 아, 경기도청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네. 2주 동안 네, GH 직원 합숙소 관련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번 점검은 국민 여론 악화에 따라 합숙소 운영 지침이나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보는 과정이었다. 네, 그래서 경기도 GH 합동 점검 결과
GH의 합숙소 운영 및 관리 지침 등에서 규정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네. 따라 GH는 지난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그렇군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네, 사실 뭐 전 기자하고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합숙소의 관리 부실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 관리가 일부 부실할 수도 있고 경기도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뭐 충청남도 그렇고 각 지자체 17개의 지자체가 그런 문제점은 다소 있겠지요만은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딱 4가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 합숙소가 이재명 집의 옆집인데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당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그 합숙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옆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 점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네들은 전혀 몰랐다고 그랬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주택도시공사 다른 뭐 경기도 산하단체도 아니고 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자기를 임명한 경기도지사님의 자택 주소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 번째, 이제 김혜경 씨가 그 비서진 의전 비서관들을 시켜가지고 그 뭐 초밥에다가 뭐죠? 과일에다가 뭐 그 일식집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보고탕도 뭐 시켜 먹고 아무튼 이게 10인분 뭐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음식이 김혜경 씨 혼자 먹기에는 너무너무 막대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그들이 말하는 그 옆집 합숙소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다음 4번째가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고 핵심인데 말은 합숙소라고 돼 있는데 이곳이 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밀 선거 아지트로 쓰인 게 아니냐. 이제 이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경기도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